영흥사라는 절에 왔습니다. 성당도 왔습니다. 연한 핑크색, 이게 성당이라서 이쪽에서는 대성당 내지 핑크, 평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점심은 월남쌈하고 쌀국수, 매콤한 게 맛있더라고요. 미케비치라고 합니다. 이 또 미케비치가 유명하다고. 네, 저녁 식사를 하고 선자시장이라고 합니다. 시장인데요, 굉장히 저렴하고 또 야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. 이 맥주는 생맥주는 로컬 맥주라고 합니다. 보면은 후다라고 돼 있어요. 어쨌든 후다라는 생맥주를 시켜서 먹던 잔에다 줍니다. 수돗물이나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 문화인데 대부분 끓여 먹거나 차를 많이 마신대요. 제가 여러 군데서 차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찬맥주를 안 마신다니까.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 여자는 누구냐? 누구지? 연예인 같은데. 세 번째 날 아침인데요. 숙소 앞입니다. 숙소에서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오전 일정,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일정까지 있습니다. 어쨌든 숙소에서 며칠 있었는데 참 조금 미련이 남네요. 아쉬움도 있고요. 잘 지내고 잘 먹고 갑니다. 여기 숙소는 괜찮아요. 말씀드렸죠? 전체 비용이 31만 8천 원이라고. 그 비용에 이제 호텔에서 3박을 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조식을 뷔페식으로. 조식 종류 뭐 깔끔하고 종류도 많고 괜찮았어요. 있을만 합니다. 있을만 하다 하니까 조금 안 좋은가? 충분히 좋습니다. 아무튼 숙소는 빠이빠이 하고 오늘 마지막 일정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. 마지막 날 첫 번째 오전 코스로 영흥사라는 절에 왔습니다. 네, 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절 바닥을 보고 계십니다. 우리나라 절은 대부분 다 바닥이 흙이잖아요. 흙이 아닌 절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절마저도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. 굉장히 넓습니다. 절 안은 이렇게. 대웅전 쪽으로 가고 있고요.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 색깔이 상당히 특이합니다. 약간 베이지색 톤의 등들은 노란색, 약간 개나리 색깔 비슷하고요. 기둥에는 용들이 휘감겨 있습니다. 들어갈 때 이렇게 신체 좀 노출을 최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치마 저고리 같은 치마 같은 거를 지금 걸치고 들어갑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저기 포대부상이라고 하려나? 배가 불뚝 나온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인 것 같은데 그 배를 만지는데 배 오른쪽이 건강이고 왼쪽이 가운데는 자식에 대한 어떤 운을 바라는 그런 거랍니다. 세 개를 다 해야 소용없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합니다. 저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따라서 역시 건강을 기원하게 오른쪽 배를 쓰다듬고 있습니다. 네, 거대한 탑 앞에 왔는데 저는 한 30m 봤는데 67m라고 합니다. 와, 엄청납니다. 태권브이가 생각나는 건 뭐죠? 저만 그런가요? 거대, 정말 큽니다. 불상 맞은편에 있던 그 문입니다. 이제 절을 거의 다 둘러보고 이제 슬슬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절을 봤으니까 절만 가볼 순 없죠. 성당도 왔습니다. 약간 연한 핑크빛으로 만든 프랑스인들이 옛날에 1800년도에 만든 성당이라고 합니다. 연한 핑크색, 이게 성당이라서 이쪽에서는 대성당 내지 핑크 성당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. 핑크색인 이유는 프랑스의 한 그 권력 중에 굉장히 강성한 세력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. 성당 내부는 평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.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 목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지 관광 목적으로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당 실내까지는 못 들어가고 마당을 둘러보면서 성당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겁니다. 저 가운데 있는 분은 저분은 예수님인가요? 예수님이 창문에서 뛰어내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여기서 보면 성당 오른편에 무슨 여기서 보기에는 커다란 동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동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실 수 있습니다.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. 향인데 성당의 향이라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어쨌든 향이 피어져 있습니다. 향이 이렇게들 있어요. 그래서 향을 이렇게 뽑아서 향에 불을 붙인 다음에 여기 꽂는 데가 있습니다.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다 이렇게 꽂고 정면에 있는 마리아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. 뭔가에서 소원을 빈다든지. 네, 저도 한 가지 소원을 빌고 갑니다. 점심을
먹고 나왔습니다. 점심은 월남쌈하고 쌀국수. 낭패였던 게 쌀국수를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먹어봐갖고 오전에 숙소에서 쌀국수를 해서 먹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점심 식사가 바로 쌀국수였던 거예요. 근데 오전에 숙소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, 이제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갖고 못 찍었는데, 빨간 고추랑 마늘 이렇게 잘게 총총총 썰어갖고 거기다 무슨 쏠쏠을 한 숟갈 넣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버무려 놓은 어떤 그 양념이 쌀국수에 넣어도 맛있고 고기랑 얹어도 맛있고, 또 얘네들 주는 볶음밥 있잖아요. 노란색 볶음밥. 거기에 넣어서 먹어도 아주 감칠맛 나는 게 매콤한 게 맛있더라고요. 그거 해서 점심을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오후 일정으로 또 향해 봐야겠죠. 네,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닷가예요. 미케비치라고 합니다. 굉장히 그 모래가 서해안에 말리포 해수욕장이나 찰리페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가 부드럽잖아요. 어우, 여기는 뭐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근데 이런 모래가 좀 안 좋은 게 묻으면 굉장히 안 닦여요. 바닷가 모습 보고 계십니다. 여기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오후 4시인데 옵션 관광 특성상 또 마사지들을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2시간 동안 밖에서 저는 뻘짓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마사지샵 맞은편에 바닷가가 있어서 이 또 미케비치가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제 기나긴 일정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시간쯤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6시쯤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유람선 관광이라고 있는데요. 그거까지 마치고 나면은 공항으로 이동해서 귀국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 맑기는 동해바다만큼은 아닌데 서해바다보다는 확실히 맑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. 날씨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해무가 좀 여전히 끼어 있고, 현재 여기 기온은 27도입니다. 바다를 한번 쭉 둘러볼 생각입니다. 고기는 우삼겹인 것 같고, 이제 조개류하고 새우하고 뭐 일단 해물이 다양하진 않은데 어쨌든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채소까지 다 넣었습니다. 청경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청경채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. 그 위에 고기를 또 넣어주네요. 육수가 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재료를 때려 넣으면 샤브샤브가 아니고 뭐죠? 전골이 되는 것 같은데. 네, 저녁 식사를 하고 선자시장이라고 합니다. 야시장인데요. 선자 야시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굉장히 저렴하고 또 나름대로 볼거리도 있다고 합니다. 공항에 가기 전까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시장에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. 뭐 망고, 코코넛 이런 거 엄청 파네요.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호객행위도 하고, 액세서리, 인형 이런 것도 많네요.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도 있네요. 박항서 감독 그림도 있네요. 선글라스 같은 것도 판매하고요. 15만 동이면은 7,000원. 7,000원 정도면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야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. 다 돌았는데 뭐 특별히 살 것도 없고, 이미 또 살만한 것들은 이미 다 어제 롯데마트에서 다 구입을 해버렸어요. 먹거리도 꽤 많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. 식사도 방금 했고, 그래서 아직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시간 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기는 힘들고, 그래서 맥주집에 와서 맥주를 한 잔 시켜봤어요. 맥주잔이 하나가 이제 빅사이즈 생맥주인데요. 640ml라고 합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잘 보시면요, 이 손잡이가 이 남자 근육 있는 팔 이렇게 하고 있는, 알통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보이시죠? 재밌네요. 이 맥주 한 잔에 55,000동, 2,800원, 2,700원 그 정도 꼴입니다. 굉장히 싼 거죠. 그리고 안주는 그냥 배불러서 그 프렌치 후라이, 그러니까 감자튀김 하나 시켰어요. 시원하게 한 잔 하겠습니다. 예, 에어컨은 안 틀어줘요. 여기는 대부분 보니까요. 이렇게 오픈돼 있고, 저희는 실내인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선풍기를 옆에 틀어줬습니다. 이 맥주는 생맥주는 로컬 맥주라고 합니다. 얘네 나라 맥주가 뭐 생맥주가 어떤 게 맛있고 또 어떤 게 얘네 나라 맥주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후다라고 돼 있어요. 후다. 맥주 이름이 후다인데요. 이거 뭐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후다라는 생맥주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. 2잔째 먹고 있는데 여기가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어요.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맥주를 주문하면은 2잔을 먹든 3잔을 먹든 항상 3잔에다 주잖아요. 새로운 잔에다가. 근데 여기는
먹던 잔에다 줍니다. 제가 먹던 잔 가져와서 여기다가 맥주를 받아옵니다. 우리나라랑 그거는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.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다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맥주도 보통 여기 이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젊은 친구들은 다른데, 옛날 분들,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맥주를 마실 때도 맥주도 씨앗을 안 시켜서 먹습니다. 그러니까 차갑게 안 하고 그냥 상온에 있는 맥주를 마신다고 합니다. 그 상식적으로 맥주를 시원하게 먹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이유를 한번 물어봤거든요. 왜 그러냐고, 왜 상온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맥주를 먹냐고 내가 질문을 던져봤는데, 옛날부터 여기는 이제 물 자체가 좋지 않아서 우리처럼 수돗물이나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 문화인데, 그래서 물이 집에 냉장고가 별로 없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겠지만, 그래서 물이 안 좋아서 물을 대부분 끓여 먹거나 차를 많이 마신대요. 그러니까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, 일본처럼.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차를 대접받아 봤는데, 차가 대부분 우리처럼 뜨거운 차가 아니에요. 그냥 이거는 미지근하다고 하기에도 좀 약간 살짝 따뜻한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도 마시다 보니까 맥주가 굳이 차가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찬맥주를 안 마신답니다. 그냥 상온에 있는 맥주를 마신다고 합니다.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야, 너는 어느 나라가 제일 좋냐? 뭐 이런 거 질문 던졌을 때,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대부분 미국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랑부터 옛날부터 그런 전쟁의 그런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,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여기 그 베트남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, 그리고 대한민국 한류 뭐 그런 영향도 크겠죠.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.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일단 줄을 서서 지루하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이제 한국 시간이죠.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8시 30분. 그쪽에서 지연이 돼서 늦게 출발해갖고 그나마 그래도 기장님이 엄청나게 밟고 온 것 같습니다. 수화물 다 찾고 이제 나왔습니다. 이제 집으로 또 이동해야 되겠죠. 여긴 인천이니까 지하철을 타러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여행 참 나름대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. 스케줄이 아침부터 빡빡하게 돌아가고 계속 이제 싫든 좋든 끌려다녀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그랬는데,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로 알차게 볼 수가 있었고 이것저것 맛볼 수도 있었고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베트남 다낭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. 뒤에 저 여자는 누구냐? 그치? 연예인 같은데.